자, 봅시다. 135페이지 봐요. 자, 우리가 이제 수업을 이 공시법은 이제 격주가 되어 놓긴 해요. 1, 2월 달 4번 나오는데 이걸 진도를 다 못 맞히니까 우리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더라고. 막 페이지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 하던데 1, 2월 달은 중요한 걸 위주로 하겠습니다. 알겠지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3, 4월 달부터는 뭡니까? 책 순서대로 진도대로 나가겠어요. 알겠지요? 그리고 이제 3, 4월 달에 진도 부족하면은요. 토요일 날 하루 정도 잡아서 있잖아요. 10시부터 4시까지 보강해 드릴게요. 알겠지요? 이거 4번 만에 못 맞춥니다. 이게 책 이거. 자, 그렇게 하시고. 자, 135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135페이지에 보면 자, 1번에 무슨 등기 나와요? 소유권 무슨 등기다? 보존 등기죠. 자, 봅시다. 자,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준공해서요. 저 갑이 토지를 매립해서 준공해서요. 자, 이때 준공했을 때 갑이 뭐를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 그래놓고 요걸요. 건축물 대장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요걸 토지 대장에다가 등록을 해요. 그럼 우리 요런 값을 뭐라 하냐면요. 대장상 무슨 등록인가한다? 최초 등록인가입니다. 자, 대장상 무슨 등록인? 최초 등록인이에요. 여러분 아직 등기가 됐어요? 등기가 안 됐어요? 등기 안 됐죠? 현재 미등기입니다. 대장에만 등록되어 있죠. 자, 요 사람이 등기를 신청해요. 등기를 신청하면 무슨 등기를 하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됩니다. 요 보존 등기 됐을 때요. 등기 기록이 개설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뭐가 만들어진다? 소유권 보존을 통해서. 자, 그럼 보존 등기는요. 소유권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뭐 지상권 보존 등기, 임차권 보존 등기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러면 보존 등기는 누가 하느냐면 대장상 무슨 등록인? 최초 등록인이 합니다. 자, 이 대장상 최초 등록인이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에요. 자, 요거는 지금 자기가 대장상 최초 등록인이죠. 피상속인이 최초 등록이란 말은 뭐냐면은요. 아버지가 건물을 신축해서 대장에 등록해놨어요. 아직 등기 안 됐습니다. 근데 돌아가셨죠. 돌아가면 자, 죽은 자 명의로는 보존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아들이 무슨 등기 할 수 있다? 보존 등기 할 수 있죠. 그럼 아들이 보존 등기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대장상 무슨 등록이 된다? 최초 등록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무슨 등록일 때 대장상 무슨 등록일 때 최초 등록일 때 보존 등기 하지요. 자, 근데 만약에 현재 미등기 상태에서요. 요 대장상 최초 등록인으로부터 의리 이전 등록을 받았어요. 의리 이전 등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의리 바로 보존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이전 등록을 받으냐니까. 그럼 어른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른 누구를 대위하여? 갑을 대위해서 누구 명의로? 갑 명의로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 후 다시 을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자, 설명 다 하고 책 줄 거 드릴게요. 자, 보존 등기는 누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대장상 무슨 등록일 때 최초 등록일 때 무슨 등기한다? 보존 등기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예외가 하나 있는데 이 예외는요. 토지에만 적용됩니다. 자, 뭐에만 적용된다? 토지에만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냐 봅시다. 여러분 국은 누구냐면 국가입니다.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 있지요. 이전 등록을 받은 자도 무슨 등기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어요. 자, 요건 무슨 말이냐 봐요. 국가가 있지요. 새만금 사업을 해서 땅을 매입해가 뭡니까? 그 땅을 국가 명의로 토지대장에 등록해 놨어요. 근데 그걸 우리한테 불화하지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불화받은 자네예요. 그럼 우리는 대장상 최초 등록인이에요. 대장상 이전 등록을 받을 자예요. 이전 등록을 받을 자지. 그 자도 무슨 등기할 수 있다? 보존 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요거는 뭐밖에 안 된다? 토지밖에 안 됩니다. 자, 뭐밖에 안 된다? 토지밖에 안 돼요. 다시 할게. 국가가 지금 땅을 매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장에 국가 명의로 등록됐죠. 그걸 우리한테 불화합니다. 그럼 우리는 대장상 제도 아니잖아요.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슨 등기할 수 있다? 보존 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외입니다. 자, 누구의 어디에만 인정된다? 토지에만 인정됩니다. 건물에 인정 안 돼요. 자, 토지에만 인정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또 요걸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자, 간명의로 이렇게 보존 등록이 됐죠.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대장상 최초 등록일 때 갑이 보존 등록했죠. 자,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있죠.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 이 건물 내가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자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면요. 여러분, 소송의 상대방은 누가 돼야 되겠어요? 대장상 무슨 등록인? 최초 등록인이 소송에 뭐가 돼야 돼요? 상대방이 돼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판결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판결의 종류가 확인 판결, 그 다음에 이행 판결, 그 다음에 형성 판결,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그럼 요 세 가지 다 있죠. 요 세 가지 다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판결이에요. 자, 요 세 가지 다 무슨 등기 할 수 있는 판결이다? 소유권 뭐라고? 보존 등기를 뭐라고? 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자, 근데 이게 잘 들어봐요, 여기서. 자, 토지대장에 있죠.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불명, 알 수 없어요. 또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죠. 근데 물어볼게. 무주의 토지는 누구 소유예요? 국가지. 그때는 뭡니까? 국가가 소송의 상대방이 돼야 돼요. 자, 국가가 뭐가 된다? 소송의 상대방이 돼요. 이 시험에 국가가 나오고요. 국가, 이런 데 됐고, 두 번째 봅시다. 요거 헷갈리는데, 건축물 대장에 있지요. 소유자가 불명이나 공나와 되어 있어요. 자, 그거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대구시 수성구에서 단독주택을 지었어요. 그러면 건축허가를요, 수성구청장에서 건축허가 받아야 돼요. KTX 타고 정부 종합청사 가서 건축허가 받아야 돼요. 수성구청이죠. 그러면 건물에 관련된 사무는 뭡니까? 당해 지자체입니다. 그럼 이때는 당해 뭐라고? 지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 소송의 상대방이 돼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요, 국가나 건축주가 소송의 상대방이 된다 하면 O다, X다. X입니다. 알겠죠? 자, 책 한번 봅시다, 거기. 자, 여러분. 자, 제일 밑에 줄 한번 봐요. 제일 밑에 줄. 3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절차 한번 봐요. 신청이라는 경우,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는 공동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이잖아. 자기가 건물 신청은 단독이잖아요. 단독 신청이고, 뒤로 넘겨봐요. 자, 또 읽어볼게요. 자, 니은번에 봐요. 단독 신청인데, 자, 봅시다. 가번 읽어봅시다.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할 수 있다. 맞죠? 자, 그리고 대장상 피상속인 명의로 등록되는 자는 상속인이 바로 뭡니까? 상속인 명의로 무슨 등기할 수 있다? 보존 등기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대장상 무슨 등록일 때? 최초 등록일 때 무슨 등기한다? 보존 등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납은 읽어볼게요. 납은. 자, 납은 무슨 말이냐? 이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칠판 한번 봐요. 지금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토지가 있는데 현재 미등기입니다. 미등기인데 요걸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렇게 공유로 샀어요. 이렇게 공유로 샀습니다. 자, 공유로 샀어요. 자, 근데 공유는 소유권이 하나예요? 소유권이 세 개예요? 여러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더하면 얼마예요? 1이잖아. 소유권 하나입니다. 하나의 소유권에 내 지분이 얼마씩 들어가 있어요? 3분의 1 들어가 있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 공유는요, 전원이 전원 명의로 보존이 돼요.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수인의 공유자 중 1인이 책이 있어요. 여러분 줄 거예요.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의 소유권에 적이 된다 하면 어떻게 돼요? 등기부가 몇 개 만들어진다? 3개 만들어지죠.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럼 하나의 소유권에는 뭐예요? 하나의 등기부가 만들어지고 그 등기부 속에 뭐예요? 지분 A 지분 3분의 1, B 지분 3분의 1, C 지분 3분의 1 이렇게 표시해줘야 될 거래요. 그러니까 요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봐요. 답은 방금 했는 거예요. 대장 등본에 의해서 대장상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명의 및 그 상속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없다 했지요. 없고 뭡니까? 최초 명의자로 보존 등기한 다음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한다 했지요. 그 다음에 다만 봐. 다만 별 표시하고. 다만 별 표시해요. 다만 대장상 이전 등록제이지만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있는 경우는 미등기 토지의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맞죠? 요거는 어디에만 적용된다 해서 제가 토지에만 적용됩니다. 자, 어디에만 적용된다? 토지에만 적용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B번 봐요. B번 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되어 있죠. 자, 갑은 방금 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는 판결은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데 되어 있죠. 확인 판결, 무슨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불문한데 되어 있죠. 답은 봐요. 답은 소송의 상대방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등록된 자이며 대장상 소유자로 공란이거나 소유자 표시 일부 누락했죠. 그럼 이건 지금 제목이 토지 보존 등기 아니에요. 그럼 토지 보존 등기 앞에 토지 보존 등기잖아. 토지 보존 등기는 소유자가 누락됐을 때는 뭡니까? 누구를 상대로 소송한다 했어요? 국가지요. 그 국가돼 있죠. 국가입니다. 자, 다시 이제 건물 밑에 볼게요. 자, 4번에 보면 건물 보존 등기입니다. 1번, 2번은 토지하고 똑같고요. 3번까지 기업까지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요. 자, 니은번 봐요. 니은번의 두 번째 줄 봐요. 방금 했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의 일부 누락이 있어서 대장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다 했죠. 건물은 누구를 상대로 했겠어요? 당의 지자체. 그거 뭡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자체 아니에요. 당의 지자체가 소송의 상대방이고, 자, 국가나 건축주가 소송의 상대방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지. 방금 했는 거 아니에요? 방금 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별 표시예요. 디귿번. 자, 디귿번 보면은요. 자,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자치도지사. 어느 도를 말해요? 제주도입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되어 있지요. 거기에 서면, 그런 서면은 뭐냐? 사실확인서입니다. 자, 무슨 확인서? 사실확인서. 그 근 소재 지번에 건물이 지었다고 확인서 있죠. 요걸 들고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요거는 뭡니까? 요것도 중요합니다. 건물에만 해당되는 제도예요. 자, 어디에 해당되는 제도다? 건물에만 해당되는 제도예요. 토지의 경우는 적용이 된다, 적용이 안 된다? 적용이 안 됩니다.
자, 토지의 경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어디만 해당되다? 건물에만 해당되는 제도예요. 그리고 그 밑에 박스 있죠? 박스 그거는요, 그런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외울 필요 없죠? 우리 외우는 것은 뭐만 외우면 돼요? 사실 확인서만 외우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봅시다. 5번 한번 볼게요. 토지 건물의 이제 보존 등기에 동일한 내용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밑에 보면 신청 정보에 기재하자로 되는 거 돼 있죠? 별표시예요. 별표시.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잖아.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등기 의무자가 없지요. 단독 신청이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등기 의무자가 제출하는 등기 필 정보와 인감 증명은 제출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자, 거기에 2번에 뭐 되어 있어요? 등기 필 정보. 3번에 뭐 되어 있어요? 인감 증명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4번 있지요.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원인과 연월을 안 적어요. 등기부에 원인, 연월을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습니다. 그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잘 나오니까 원인과 연월을 안 적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한번 봅시다. 등기 원인에 대해서 제3자의 허가서, 이것도 안 넣어요. 그럼 제3자의 허가서가 뭐가 있느냐 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제3자의 허가서가. 이런 것 보존 등기할 때 안 넣어요. 안 넣습니다. 안 넣는데, 이게 뭐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금인계약서나 또 토지거래 계약 허가서나 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지요. 자, 이런 것은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자, 됐고. 자, 더 뒤로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뒤로 넘겨보면, 자, 3번 한번 봐요. 3번에 무슨 보존 등기예요? 직권 보존 등기 찾으세요? 자,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자, 무슨 보존 등기? 직권 보존 등기.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자, 봅시다. 자, 시험 잘 나오니까 잘 봐요. 자, 여기에 갑의 건물이 있습니다. 요 갑의 건물이 미등기예요. 자, 미등기인데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립니다. 1억을 빌려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채무자 되고,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채권자 되지요. 자, 이래놓고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을은 뭡니까? 소송하기 전에 갑의 건물에 대해서 뭘 해놨겠어요? 가압류를 해놓겠죠. 자, 그러면 법원에 가서 가압류를 해놓습니다. 자, 그럼 법원이 개입되면 촉탁 등기지요. 자, 촉탁서를 보내요. 촉탁서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압류가 효력을 발휘하면 등기돼야 되지요. 근데 지금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1번 직권으로 무슨 등기해주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주고, 2번에 무슨 등기한다? 가압류 등기합니다. 자, 직권 보존 등기해주고 무슨 등기한다? 가압류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봐요. 직권으로 했으니까요. 뭐 접수 같은 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접수 번호하고 접수 연월일 있지요. 이게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안 나옵니다. 대신 등기한 날짜 있지요. 등기 실행 연월일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뭐가 시험 잘 나오냐면요, 이 직권 보존 등기의 대상이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여기에 미등기인데 대상이 시험 잘 나와요. 미등기인데 직권 보존의 대상이에요. 미등기에 대해서 직권 보존 등기입니다. 미등기에 대해서 가압류가 있을 때 무슨 보존 등기 해준다? 직권 보존 등기 해주고 무슨 등기 한다? 가압류합니다. 또 미등기에 대해서 가처분 있을 때 있지요. 가처분 있을 때도 뭐냐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주고 가처분 등기 합니다. 또 미등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파산이나 경매가 들어왔어요.
이때도 뭡니까? 무슨 보존등기 해주고 직권 보존등기 해주고 파산 경매 등기해요. 또 미등기에 대해서 뭡니까? 임차권, 요거 나중에 배웁니다.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들어갔어요. 임차권 등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럴 때도 무슨 보존 등기 해주고 직권 보존 등기 해주고 임차권 등기해요. 요건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대상이 아닌 것 있죠. 아닌 겁니다. 현재 미등기잖아. 대상이 아니에요. 직권 보존인데 대상이 아니에요. 아닌 게 뭐냐 하면 미등기에 대해서 가등기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등기 안 된 건물에 대해서 가등기 들어오면 이거는 바로 뭐 해버린다? 각하해버립니다. 바로 각하해버리니까 이거는 직권 보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바로 각하해버리고 이걸 또 주의해야 돼요. 세무서가 하는 압류입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이때는요 직권 보존 등기가 아니고요 촉탁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자, 직권 보존 등기가 아니고 무슨 보존 등기다? 촉탁 보존 등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볼게요. 여러분, 직권이란 말은 등기관이 깜빡하면 어떻게 돼요? 못 해버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세금을 안 냈어요. 세금을 안 내고 현재 미등기 상태예요. 그러면 세무서가 뭡니까? 이분이 세금 안 냈기 때문에 이분의 건물을 가압류하려고 하는데 등기 안 됐잖아요. 그럼 등기소에다가요. 이분이 세금 안 냈기 때문에 저 건물이 미등기니까 요걸 등기 좀 해달라고 어떻게 돼요? 서류를 보내줘요. 그럼 등기소가 그 서류를 받아서 보존등기 해줘요. 요거는 뭡니까? 직권 보존등기 예요. 세무서가 부탁받은 서류 가지고 보존등기 해줘요. 그래서 세무서가 부탁받은 서류 가지고 등기소가 보존등기 해주잖아. 요거는 직권 보존등기다. 세무서에 부탁을 받아 하는 보존등기다. 세무서에 부탁을 받아 하는 보존등기니까 무슨 보존등기다? 촉탁 보존등기입니다. 무슨 보존등기? 촉탁 보존등기. 요건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대상에. 일단 그 정도만 해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어디 보느냐 하면요 140페이지 한번 봐요. 자, 140페이지. 자, 뭐 나옵니까? 140페이지. 수용에 의한 무슨 등기다? 소유권 이전 등기 찾으세요? 자, 봅시다. 수용인데. 자, 볼게요. 요거도요, 요렇게 할게요. 설명을 다 하고요. 책에다 줄거 드릴게요. 자, 봅시다.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도로를 내려고 합니다. 도로를. 근데 여기 토지 소유자가 A입니다. A인데. 자, 어느 시가, 첫 번째, 어느 시가 여기에다가 뭐를 하려고 한다? 도로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토지들은 어떻게 돼요? 뭐, 다 협의회가 도로를 내도 다 되는데, A가 뭡니까? 시한테 땅을 안 팔아요. 안 팔고, 뭐, 3.3제곱미터 다 뭡니까? 1억씩 돌락해요. 그럼 시 입장에서는 A의 땅이 있어야만 도로를 낼 수 있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시가 뭡니까? A한테 뭐를 지급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강제로 취득하는 것이 뭐다? 수용입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무리 강제로 취득하더라도요. 수용할 때는 반드시 뭐를 줘야 돼요?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 뭐를 지급해야 된다? 보상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요 시는 관공서예요? 관공서가 아니에요? 관공서지. 그러면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입니다. 이때는 촉탁 등기입니다. 자, 이때는 무슨 등기다? 무슨 등기? 촉탁 등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자, 어느 있죠? 어느 아파트 회사가 있어요. 자, 아파트 회사가 있는데, 자, 어느 아파트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회사가요,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기 있는 토지들 있죠. 여기 있는 토지들은 뭡니까? 다 땅을 매입했어요. 다 뭐 평당 한 600만 원 되는 걸요. 한 1000만 원 주고 매입했어요. 자, 매입했고, 그 다음에 또 아파트 짓기 위해서 은행한테 대출을 한 2천억 받았어요. 그리고 분양대금도 뭡니까? 미리 받았어요. 분양대금도 미리 받았는데, 여기에다가 있지요. 여기에다가 도로가 나야만 있죠. 아파트에 대해서 건축 허가가 나와요. 건축 허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땅을 반드시 매입해야 돼요? 매입 안 해야 돼요? 매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 소유자가 뭐라 하냐면은요, 평당 1억씩 돌락해요. 100평. 그러면 총 얼마예요? 100억이잖아.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아파트 회사가 뭡니까? 이거 안 좋은 아파트 못 만들잖아. 근데 이거 물리기는 손해가 막심해요. 대출 한 2천억 받았지요. 미리 분양대금 받았지요. 또 돌아간 돈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협상해가요. 울며 겨자 먹기로 뭡니까? 평당 한 6천, 7천 주고 어떻게 땅을 사들였어요.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걸 혹시 우리가 속칭 무슨 바퀴해요? 알바끼 하는 거 들어봤어요? 속칭 알바끼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잘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민간도 있지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파트 회사는요, 관공서예요? 관공서가 아니에요? 관공서가 아니죠. 그러면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가 아닌 경우지요. 아닌 경우입니다. 아닌 경우는 무슨 신청하느냐면 단독 신청입니다. 자,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에요. 왜냐하면 저 A가 협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신청한다? 단독 신청으로 등기합니다. 됐죠? 됐고, 두 번째, 이 수용은요, 법률의 규정이에요. 수용은 무슨 규정이다? 법률의 규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이니까 우리 옛날에 법률 규정 배웠죠. 자, 지금 몇 페이지 하느냐면 140페이지 합니다. 수용은 옛날에 법률 규정 배웠죠. 법률의 규정은 취득할 때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처분할 때 만다 했어요? 등기한다 했지요. 그럼 이때 수용은 수용한 날에 취득합니다. 수용한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취득하고 처분할 때는 있지요. 요 토지가 미등기일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기등기일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자, 그러면 처분할 때는 뭡니까? 등기하고 취득할 때 등기하지 않지요.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책에 있습니다. 줄 거 드릴게요. 수용은요, 주로 관공서가 개입되잖아요. 그럼 가짜일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감증명과 등기필 정보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책 한번 봅시다, 보게. 자, 여기서 한번 봐요. 자, 거기에 보면, 자, 여러분, 의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잡아요. 권리 취득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수용한 날에 발생한다 되어 있죠. 언제 발생한다? 수용한 날. 그리고 마지막 줄에 봐요. 의의 마지막 줄. 수용은 취득할 때는 뭐를 요하지 않고 등기를 요하지 않고 처분할 때는 뭐 한다? 등기한다 되어 있죠.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독 신청입니다. 자, 요거는요. 자, 두 번째 줄 봐요.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기를 기업자가 하는 거 있죠. 기업자는 사업 시행자예요. 사업 시행자가 뭐 신청한다?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 B번 봐요.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일 때는 뭡니까? 뭐 한다? 촉탁한다 돼 있죠. 자, 뭐 한다? 촉탁한다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14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거예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명은 제출한다 돼 있어요? 안 한다 돼 있어요? 안 한다 돼 있죠. 줄 거예요. 수용은 주로 관공서가 개입되니까 가짜일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디귿번 있죠. 디귿번 별표시 두 개예요. A, B번.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잘 들어봐요.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걸 하려면 참 이걸로 하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자, 하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자, 1번에 감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어 있고, 자, 2번에 A 명의로 가압류, 3번에 B 명의로 가처분, 4번에 C 명의로 가압류, 5번에 D 명의로 가처분, 그 다음에 1번에 E 명의로 전세권, 2번에 F 명의로 저당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요때 수용을 합니다. 요때 수용을 해요. 요때 수용을 합니다. 그럼 요거는 수용일 전이에요, 수용일 후예요? 전이지요. 요거는 수용일 후지요. 자, 수용일 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외웁시다. 어떻게 외우냐면, 우리가 원칙이에요. 원칙을 어떻게 하냐면, 원칙은 어떻게 하느냐면, 수용을 할 때 수용일 전후를 불문하고 수용된 토지 위에 붙어 있는 권리는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합니다. 자, 원칙이 뭐다? 수용일 전후를 불문하고 수용된 토지 위에 붙어 있는 권리는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다 무슨 말소예요? 직권 말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요거는 수용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무슨 말소예요, 이거? 직권 말소 되지요? 근데 이거는 수용을 뭡니까? 전에 들어왔어요. 직권 말소되면 좀 억울하지요? 그래도 직권 말소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세금이 한 1억 있고요. 여기에 가압류 채권금이 한 5천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거 다 날아가요? 그렇진 않지요. 이거, 물론 직권은 말소되지만은요, 수용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뭐를 지급한다 했어요? 보상금을 지급한다 했잖아. 그럼 보상금이 이 가백에 지급되기 전에 있지요. 이걸 압류합니다. 자, 보상금을 뭐 한다? 압류해서 전세금을 준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여튼 그건 별개의 문제고, 하여튼 수용일 전후를 불문하고 수용된 토지 위에 붙은 권리는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요거는 외울 필요 없죠. 이 종류 한 10몇 가지 있는데 그건 외울 필요 없어요. 다 직권 말소 생각하면 되고. 그 예외적으로 있죠. 예외적으로 직권 말소 안 되는 걸 하면 되겠죠. 안 되는 거. 자, 5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부를 만들었으니까 직권 말소 못 하겠죠. 자, 두 번째. 자, 요겁니다, 요거. 수용일 이전에 이전 등기. 왜냐면 여기 있어야 내가 관공서가 이렇게 받아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수용의 날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세 번째는 수용의 날 이후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지만, 요 주의할 것은 뭡니까? 주의할 것은 아버지가 뭡니까? 이때는 직권 말소는 원칙이지만요. 단서가 뭐냐면 아버지의 사망일이 수용일 전일 때예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수용일 전일 때. 자, 네 번째는 외울 필요 없죠. 네 번째는 이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예요. 요거는 외울 필요 없죠. 존속이니까. 존속된다 하니까. 다섯 번째는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예요.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입니다. 자, 이럴 때는 뭡니까? 자, 이럴 때는 직권 말소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직권 말소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야, 외울 때 어떻게 하냐? 직권 말소 되는 거는 너무 많으니까 그걸 외울 필요 없죠. 그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하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직권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요. 알겠죠?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4번 한번 봐봐요. 4번. 자, 4번에 무슨 등기 나와요? 환매 무슨 등기? 특약 등기 찾았어요? 자, 환매 특약 등기입니다. 자, 환매 특약 등기 볼게요. 자, 볼게요. 자, 환매 특약 등기도요.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만 잘 들으면 어렵잖아요.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에 지금 갑의 건물이 있습니다. 갑의 건물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립니다. 1억을 빌려요.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채무자.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채권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보통 이렇게 1억을 빌리면은요. 1억을 빌리면 을은 갑의 건물에다가 뭘 잡아요? 저당권을 잡지요. 저당권을 잡습니다. 잡는데 근데 이 갑이 신용도가 약해요. 은행을 이용할 입장이 안 돼요. 그럼 을은 뭐라 하냐면요. 내가 돈을 1억을 빌려줄 테니까 너 건물을 나한테 넘기라 해요. 그럼 이렇게 소유권 이전 넘기하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매도인 되고요. 이 사람이 매수인 됩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이 완전히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을한테 넘어갔죠. 환매라 말은 뭐냐면요. 너가 다시 돈을 갚을 때 다시 사간다는 거예요. 자, 환매는 뜻이 뭐다? 다시 산다, 도로 산다예요. 자, 환매는 뜻이 뭐? 다시 산다, 또 뭐 한다, 도로 산다. 그게 뭐라고? 환매입니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잘 들어봐요. 갑하고 을 사이 둘 사이에 환매 특약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지금 매매 대금이 1억입니다. 1억이고 매매 비용이 한 300 정도 된다 합시다. 되고 환매 기간 있지요. 환매 기간을 한 3년 정도 잡읍시다. 자, 이렇게 놨어요. 자, 이래 놓고 자, 이 건물을 지금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봐요. 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2번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됐죠. 넘어갔죠. 자, 넘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있죠. 환매는 계약만으로 성립해요. 이 상태에서 갑이 몇 년 뒤에 3년 뒤에 을한테 얼마를 갚으면 1억 300을 갚으면 도로 사올 수 있죠. 이해됩니까? 환매는 계약만 성립하니까요. 을을 믿으면 뭐예요? 나중에 계약대로 몇 년 뒤에 3년 뒤에 을한테 1억 300을 갚으면 도로 사올 수 있잖아요. 이게 환매입니다.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계약만 성립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봐요. 문제는 여기 을이 있지,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되어 있잖아. 나중에 팔아야 되는데, 갑한테 팔아야 되는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됐으니까요. 견물생심 들어봤죠? 물건이 있으면 욕심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에라 모르겠다고 뭡니까? 이 병한테 팔아버렸어요. 병한테 팔아버렸어요. 병한테 이렇게 팔아버렸습니다. 자, 이래놓고요. 갑이 나중에 몇 년 뒤에 3년 뒤에 뭡니까? 1억 300을 들고 도로 사오려고 하니까 이 건물은 누구한테 넘어가 있어요? 병한테 넘어가 있죠.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이 병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중개사 공부를 3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중개사를 매년 한 20만 친다 치면은요. 지금 뭐 한 20년 넘었잖아요. 그래 됐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나이 20년 이상 성인들 있잖아요. 시험에 합격 같은 떨어지더니요. 성인의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은 중개사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뭡니까? 한 번씩 다 밟아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 지식을요. 상당히 크게 끌어올린 데서 이 중개사 공부가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기여를 했어요.
제 말 이해되겠죠? 자, 그럼 이 사람이 중개사 3년 하다 떨어진 분인데, 이분이 좀 알고 있어요. 뭐 알고 있냐 봐요. 갑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했고, 너는 뭐예요? 너둘 사이에는 뭡니까?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에 미치는 채권 계약이고, 그래서 이제 병이 물어봐요. 병이 갑한테 물건과 채권이 싸우면 누가 이기니? 병이 갑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갑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이긴다 해요. 그럼 네가 이긴다 하면 갑은 병한테 도로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워요? 못 싸우잖아. 이해됩니까? 못 싸우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봐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갑이 을한테 넘기면서요. 이때 등기 원인은요. 등기 원인은 환매 특약부 매매예요. 매매고, 자, 2의 1 환매 특약 등기를 하고요. 등기 원인은 특약이에요. 특약이고, 여기에 있는 거 세 가지를 여기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습니다. 자, 이상 이래 놓고요. 이제 환매 특약을 등기해놨잖아. 이래 놓고 뭡니까? 을은 병한테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팔 수 있다 못 판다? 팔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좀 소유권 됐잖아요. 팔 수 있어요. 자, 그럼 병에 이제 팔 수 있어요. 병한테 팔았죠. 아까하고 다른 점이 뭐냐? 병은 이 갑이 환매한다는 것을 뭡니까? 알고 샀죠. 여기 앞에 등기되어 있으니까 알고 샀죠. 그러니까 이렇게 팔더라도 나중에 갑이 몇 년 뒤에 3년 뒤에 1억 5배를 갖고 요 등기 때문에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병한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병한테 도로 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자, 그럼 정리합시다. 여러분, 환매는 언제 성립해요? 계약만으로 성립하는데 등기를 해놓으면 제3자한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환매는 언제 성립한다? 계약만으로 성립하는데 등기를 해놓으면 제3자한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됐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환매를 어떻게 등기하냐 볼게요. 어떻게 등기하느냐. 요 매도인이 도로 사오니까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예요. 권리자고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입니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환매는 매도인이 권리자예요. 그 다음에 요 소유권 이전 등기 환매 특약 등기 있죠. 요건 어떻게 하느냐면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8월 10일 동시에 별개의 신청 정보로 해요. 만약 이렇게 안 하면은요 29조 2항으로 각하돼요. 29조 2항이 뭐냐? 등기할 것이 아닌 대로 각하돼요. 아닌 대로 각하되고, 그리고 환매 특약은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합니다. 자,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그리고 주등기가 각하되면 부기등기는 각하예요. 그런데 부기등기가 각하된다 해서 주인이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이거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있는데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있는데 암살범이 총을 쐈어요. 대통령이 죽으면 경호원 다 잘려요, 안 잘려요? 다 잘립니다. 다 교도소가 다 잘려버려요. 근데 암살범이 총 쐈는데요. 경호원이 죽었어요. 대통령이 잘려요, 안 잘려요? 안 잘리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가 각하되면 부가 각하되고, 부가 각하된다 해서 주인의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환매권자는요 반드시 갑이어야 돼요. 갑이 도로 사와야 돼요. 갑이 도로 사와야 되고, 제3자를 환매권자로 못합니다. 자, 못해요. 제3자를 환매권자로 못해요. 환매권자는 반드시 누구다? 갑이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할 때는 책에 되어 있습니다. 등기 필 정보하고요, 인감 증명은 제출 안 해요. 안 하고. 또 이게 잘 들어봐요. 요 갑이 있지요. 요 갑이 뭡니까? 환매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을이 청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환매 행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환매권을 친한 친구한테 이전합니다. 어떻게 하냐? 2의 1의 1 정액에 환매권 이전 등기할 수 있어요. 이전 등기할 수 있고, 또 2의 1의 2
환매권 변경 등기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우리가 요걸 뭐로 읽어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갑니다. 자, 무슨 등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근데 여기 환매기한 변경할 때 있죠. 우리 환매권은요, 우리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보면 5년 초가 안 돼요. 5년 초가 안 되고 환매 기간은 연장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연장 안 돼요. 그럼 여기서 환매권 변경할 때 있지요. 환매 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은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환매 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책 한번 봅시다. 책 한번 봅시다. 자, 의 기억본 읽어봐요.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일정한 기간 내에 환매된 목적물을 얻고 5년 돼 있지요. 다시 사는 것을 약정한다. 부동산 환매일 때 매매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할 때는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다 했지요. 그 다음 니은번 봐요. 두 번째 줄 거예요. 매도인이 뭐라고?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뭐라고? 등기 의무자. 디귿번 봐요. 환매권자는 매도인에 국한되며 제3자를 환매권자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돼 있지요. 안 된다 돼 있고.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줄 봐요. 맨 마지막 줄에 환매 특약 등기 효력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있으나 처분금지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했지요. 없고. 자, 그 다음에 2번의 기억본 봐요. 환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동시에 한다 했죠. 동시에 신청은 뭐라 한다 해서 두 번째 줄에 별개로 한다 했죠. 별개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디귿 니은번 읽어보시고요. 그 니은번 요 말이에요. 두 번째 줄에 주가 각하되면 부는 각하고 부가 각하된다 해서 주는 양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했죠.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옆 페이지 한번 봅시다. B번에 임의적 정보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줄에 환매 기한은 5년 초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했죠. 그리고 됐죠. 안 됩니다. 리얼번에 AB번 있지요. 등기필 정보와 인감 증명은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환매권 이전 등기 두 번째 줄에 무슨 등기? 부기등기에 부기등기. 세 번째 줄에 뭡니까? 환매권 변경도 무슨 등기? 부기등기에 부기등기 되어 있죠. 근데 환매기한 연장을 위한 변경은 된다 돼서 안 된다 돼서요? 안 된다 돼 있죠. 안 된다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4번 있지요. 요건 좀 까다롭습니다. 잘 들어요. 환매권 말소등 해놓고 기억에 뭐 나와 있어요? 환매권 행사. 저 뒤로 넘겨봐요. 행사 이외의 사유로 환매 특약 등이 말소되어 있죠. 자, 찾으세요. 자, 잘 들어봐요. 이거 어렵습니다. 잘 들어봐요. 첫 번째는 환매권 행사입니다. 행사를 다른 말로 하면 실행카입니다. 실행카인데,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환매권 행사지요. 그럼 도로 사오는 거 아니에요? 도로 사올 때 여러분 행사는 이전 등기를 하겠어요? 말소 등기를 하겠어요?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 갑이 도로 사오잖아. 그럼 요걸 주를 말소하면 불은 직권 말소되면 각거 되지요. 이렇게 말소를 하겠어요. 안 그러면 3번 을에서 갑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어요. 자, 환매 특약 등기는 말소도 하겠어요? 이전을 하겠어요? 행사할 때.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환매는 도로 사오는 거라 했지요. 그럼 내가 봐. 이분한테 집을 사지요. 집을 사는 것은 이전한다 해요? 말소한다 해요? 이전이잖아. 환매도 그거 뭡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사는 거니까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를 합니다. 무슨 등기로? 이전 등기로. 자, 그러면 실행하면 간명의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됐지요. 됐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요 환매 특약 등기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도로 샀으니까. 이건 무슨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첫 번째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예요. 자,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두 번째, 환매 특약 등기 후입니다. 환매 특약 등기 후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거나 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말소입니다. 자, 요거는요 공동신청 말소예요.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도로 사잖아요. 도로 사올 때, 자, 여기서 봐요. 환매특약 등 경우에 여기에 의뢰 채권자가 3번 A가 가압류를 해놓고요. 4번 B가 가처분을 했어요. 그 다음 여기에 1번에 C가 전세권을 하고 2번 D가 저당권을 했어요. 자, 제가 갑이 을한테 돈을 넘길 때는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나는 건물을 깨끗한 걸 넘겼어요. 근데 3년 뒤에 뭡니까? 도로 사오려고요.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이걸 인수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갑의 입장에서는 없애야 되죠. 나는 깨끗한 걸 넘겼으니까 뭡니까? 이걸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뭐예요? 환매를 알고 들어왔잖아요.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는 4번, 5번 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이건 환매를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요 갑하고 뭡니까? 가압류 가처분권자, 또 갑하고 전세권 저당권자가 무슨 신청 말소한다? 공동신청 말소하는 거예요. 무슨 신청 말소? 공동신청 말소입니다.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건물을 깨끗하게 넘겼을 때 다시 사올 때 구질구질하게 붙어 있죠. 인수해야 돼요, 인수 안 해야 돼요? 인수 안 해야 되죠. 이거는 환매권 알고 들어왔으니까 무슨 신청 말소? 공동신청 말소입니다. 이건 행사고요. 두 번째, 행사 이외의 사유로 환매 특약 등기가 말소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갑을 이 두 사람이 있죠. 의사문의자예요. 의사문의자의 법률 행위는 뭐예요? 유효다, 무효다? 무효지요. 또 환매 기간이 경과했어요. 환매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럼 환매권 행사 못 하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갑하고 을이 무슨 신청 말소? 역시 공동신청 말소예요. 자, 무슨 신청 말소? 공동신청 말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행사와 행사가 아닌 경우를 나눠봐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신탁 등기 할게요.